나라 이 전쟁 얘기하면 미국의 전쟁은 그렇다고 하고요. 한국 전쟁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월남은 또 어때요? 월남에 서로 남북으로 갈라놓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한국 전쟁의 그 판박이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년이 넘는, 하여튼 1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무지막지한 무기를 쏟아붓고 국민 세금으로 혈세를 쏟아붓고 많은 멍청한 것들은 미군이 월남전에서 패해서 도망을 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 금융자본가들은 이제 10년을 해먹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돈을 거기에서 이제 해먹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패하는 게 없습니다. 유태민족은 패하는 거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금융 이익만 취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승리와 패배 이런 것이 없고, 때가 되면 반전운동도 심하고 이제 너무 많은 혈세를 갖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지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고 미국으로 다 귀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틈틈이 이라크 전쟁도 가고 뭐 아프가니스탄, 중동, 시리아 막 이러한 곳에 때려 부시면서 무기를 갖다 쏟아붓고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우크라이나 가서 쫓아가서 푸틴과 이 받침의 늙은 놈을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세계의 그 금융자본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본가들이 한국의 전쟁을 일으키기 그 훨씬 전서부터 2차 대전 때 생산돼서 소비되지 않은 그 수많은 물자를 한국에 쏟아부으려고, 한국이 왜? 농업국가잖아요. 산지로 돼 있고 국민들이 정치적인 파워도 없고 국제적으로 아무 남들이 한국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소련군이 먼저 남한에 진주하게 해놓고 공산주의가 남한을 적화를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미군이 다시 진주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 밀당을 벌인 거예요. 내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김일성 군대가 왜 서울에 와서 3일을 머물렀냐고 하는, 남한으로 진격하지 않고 그랬으면 부산까지 함락되지 않았겠냐, 그러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걸 어떤 놈이 역사라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은 김일성의 결정이 아니고 소련군의 결정, 그리고 금융업자들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김일성이가 3일 동안 서울에 머무르지 않고 남한을 계속 침공하면 남한 전체를 먹어버리고 나면 게임이 끝나니까 니들 거기서 멈춰라. 미군들과 국군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서로 대결을 하면서 피 흘리는 격전이 되는 그 3일을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유대 금융업자들과 전략가들의 그런 행동이었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고 무슨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지들이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들 떠벌리는 거예요. 그 군사 전문가라는 놈들은 왜 이렇게 많아 한국에. 하여튼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두 편으로 나눠야 돼. 왜냐면 저 위에서 한 거 있고 오늘 거 여기서 있는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앞에 높은 타워가 있는데 저것은 일리노이는 여기에요. 그 스프링필드 여기가요. 그 링컨을 1865년에 워싱턴 DC 그 극장에서 쏴 죽이고,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여기에서요. 필라델피아, 맨하튼, 그리고 보스턴, 그리고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그리고 시카고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노제를 지낸 겁니다. 지들이 죽여놓고 노제를 지내준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의 원성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러한 바람을 잡으면서 링컨을 죽여놓고 곳곳을 다니면서 추모 대회를 한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에 아니죠. 그 미국 역사를 보면 브로드웨이 그 5번가 그 맨하탄에서 장례식을 한 그 사진과 그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십몇 년 전에 자유의 남자 블로그가 있을 때 거기에 올렸던 그러한 사연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장례
절차를 계속 거치면서 여기다 갖다가 한국말로 하면 끌어 묻은 거예요. 그래 놓고 링컨을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 추앙을 하고 역사를 왜곡해 가지고 거짓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링컨만 여기에 억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링컨의 관에도 들어갔었잖아요. 2번이나 들어갔는데, 링컨이 처음에 죽었을 때는 이렇게 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꺼내서 집을 먼저 져놓고, 그 마솔리움이에요. 거기다 져놓고 그 안에다 그 구리로 만든 관에 거기 앞에 이렇게 딱 있어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거기 가서 그때 나 혼자 있었어요. 거기에 방문객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링컨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누가 죽였냐? 당신은 모르지 어떻게 죽었는지. 금융업자놈들이 죽였다. 그리고 곳곳에 바람을 잡으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여기다 끌어붙고, 남북 전쟁에 3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그리고 60만 명이 넘는 그 젊은이들이 죽은 그 책임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벌인 금융재벌들, 산업가들은 싹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쟁의 시작과 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뭐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지만, 한국 사람들은 1950년에서 지금 74년, 7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무슨 이념 전쟁을 우리 국민들끼리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촛불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서로 빨갱이네, 뭐 서로 저 수국 꼴통이네 그러면서 쌈질들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국 전쟁은 이승만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가 일으킨 것도 냉정히 따지면 아니에요. 그 배후 세력은 더 큰 원대한 그 꿈을 가졌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한 그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 금융 재벌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제 싸움질을 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싸워. 뭐 누가 대통령을 하면 서로 그 대통령 나쁘고 능력 없다 그러고, 이쪽에서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능력 없다 그러고, 그냥 정권만 잡으면 되는, 정권을 잡아서 국민 혈세로 그 모아진 그런 거대한 자금들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 측근들이 전부 해먹으려고 하는 그 짓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잡는 거죠. 그것들이 애국이 어디 있어요? 여보세요. 내가 애국자는 될 수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놈들은 절대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때 다 사기꾼 도둑놈들입니다. 어디서 애국을 함부로 들먹들먹거리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포대가 남부군 아미들의 그 포병부대와 보병부대들이 여기에서 그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편에 테네시 강에서 상륙정을 50척을 동원을 해서 노를 져서 테네시 강을 넘어와서 남부를 침공한 그 북부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던 그 슬픈 언덕이에요. 상륙정이 50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있는 수만의 군대를 계속 남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전투도를 보면 이 대포를요, 저 아래 언덕으로 숙여서 그리고 포를 쏴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총을 하나 쏘고 하나 장전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총을 장전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1분에 뭐 빠르면 2발, 1발뿐에 장전을 못하니까 긴 총의 앞에 그 대검을 다른 것으로 서로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기에서 올라오는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남의 집 그 귀한 자식들이 생면부지에 그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한 그러한 현장이다 말이에요. 이거 되겠냐고. 여기에
13 보병사단, 19 보병사단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일리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그 전승 기념비예요. 이것은 일리노이 그 방면에서 활동하던 그 군부대들이 대거 이 지역으로 남하를 해서 여기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켄터키 부대는 다른 쪽에, 일리노이에서 온 몇 개의 사단과 그 브리게이드 연대는 또 어느 쪽, 이렇게 이제 나눠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후세들이 국민 세금으로 여기에 평화의 탑, 전승 기념비 또 이런 것을 내어서요, 총 한 번 안 쏴본 놈들이 생색을 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독립투사를요, 독립전쟁도 해보지 않은, 특히 정치권에 있는 그놈들이 옛날에 시민회관에 불러서요, 독립유공자 또 표창을 주는 건 또 뭐야? 아니 누가 줘도 줘야 되지만 일제시대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들에게 그 훈장을 수여하고 뭐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 당시에 시민회관에서 그 독립유공자 훈장 수여식을 하면 그걸 또 못 받아서 난리를 죽이고 서로 쌈질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들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들 안 하는지 몰라. 한국의 정치판에요, 정치 얘기 제가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그 총선인가 이렇잖아요. 거기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내가 이제 간간히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전부 상대방은 다 사기꾼이고 다 죽일 놈들이야.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냐면, 그 사람들이 서로 비방한 그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면 대한민국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능력하고 도둑놈들이니까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한쪽이 승기를 잡고 한쪽이 패하면 그렇게 또 악다구니를 쓰던 것들이 또 와서 정치를 또 해먹는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대로 하면 천하의 모슬놈들이잖아요. 죽여버려야 돼요. 양쪽 다 죽여버리면 대한민국에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끼리 나서가지고 생기는 것도 없이 길길이 날뛰면서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배후 세력에 있는 그 유대 금융 자본가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장악한 그 상층부의 모든 금융과 정치, 교육, 의료, 법률, 그러한 것을 유민족들이 전부 장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조종을 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 보면 누가 나쁘고 누가 미사일을 쏴대고 막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그 정세를 불안스럽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2000년도 훨씬 넘은 전서부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짓을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글을 알거나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유대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을 다스리고요, 금융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그 경제를 움켜쥐고, 뉴욕을 예로 들면요, 교사,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100명이면 유대인 교사가 51명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서만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교육 체계도 잘 돼 있고, 뭐 노벨 평화상을
그 스웨덴에서 뭐 수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거기에서 심사하고 노벨상을 수여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유대계입니다. 오래됐어요.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계야. 그래서 자기네 많이 주고 자기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스웨덴 사람들 원래 토종들이 없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 없고 전부 100% 유대인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웨덴 그 국적에 노르웨이 국적에 뭐 등등해서 그렇게 분포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혈통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파워가 전 세계에서 미국도 들었다 놨다 쥐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도도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이 느꼈지만 그러한 피해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도 그것들이란 말이죠. 하여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틈틈이 이러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